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번 주에 첫 번째 산행을 이제 오늘 월요일 아침에 갑니다. 야, 한 3일 만에 황구가 3일 산행을 가는 것 같은데 3, 4일 된 것 같습니다. 가니까 기분이 새롭습니다. 산에 안 가니까 몸도 뻐근하고 마음도 뻐근하고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은 황구가 삼을 보러 갈까 싶다가 삼은 뭐 황구 전문이 아니니까 일단은 뭐 고산지대 시간이 멉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다음으로 미루고 며칠 전에 어제 아래 그 비가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벌통도 한 번씩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벌통도 보고 그 다음 저 절벽에 안 간 장소가 하나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도라지도 한번 보고 뭐 겸사겸사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야, 절벽이 말랐을까요?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어제 하루까지고는 안 마르지 싶은데 일단은 뭐 상황은 봐봐야 됩니다. 자, 오늘은 뭐 벌통에 벌이 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은 또 벌통도 한번 봐야 되니까 겸사겸사 산에 갑니다. 지금 산으로 진입하니까 수온주가 12도를 가리킵니다. 굉장히 쌀쌀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는 티 하나 입고 산에 가기에는 좀 버거운 그런 아침 기온입니다. 계속 갑니다. 자, 이제 벌통인데 왔습니다. 벌통들은 다 잘 있네요. 근데 이 겨울에 보던 그하고 이 봄이 되고 여름이 되니까 이 햇빛 숲이 덮이는 것이 좀 틀립니다. 자, 이 안에 공간은 충분한데 이 앞에 시야가 조금 덜 트이는 그런 단점이 있네요. 일단은 처음이니까 일단 한번 계속 뭐 지켜봐야 될 뿐입니다. 일단은 왔는 김에 벌통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번 주에 첫 번째 산행을 왔습니다. 황구가 벌통 보고 온다고 시간이 좀 걸렸는데, 자, 오늘 처음 가는 절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겨울에 답사한 곳이 아니라 황구가 처음 가는 곳이니까 또 한번 가봅니다. 오늘 가는 절벽은 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한 300m 정도 되는 강쪽의 협곡입니다. 자, 방향은 별로 안 좋지만은 경사가 워낙 지고 그러니까 또 한번 가봅니다. 그리고 오늘 산행의 변수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노면이 얼마나 접지가 잘 되냐 안 되냐 미끄러우냐 이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황구가 이제 30분 전에 도착해서 몸 풀고 준비 운동하고 장비 다 챙겼습니다. 이 방향이 지금 서쪽이니까 햇빛이 안 들어오거든요. 굉장히 쌀쌀하니까 황구가 이 야상을 하나 입고 출발해서 더우면 하나 벗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물은 물은 750ml 각각 2병이고요. 식량은 초콘 각각 2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이제 준비 다 됐으니까 며칠 오랜만에 산에 온 것 같습니다. 산에 오니까 상당히 낯서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자, 오늘도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절벽은 자유다! 출발! 자, 이제 산으로 진입해서 이 절벽 사이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이 노면이 상당히 질퍽질퍽한 정도는 아닌데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왜냐면 이 등산화 밑창에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이 돌을 밟으면 그래도 미끄럽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산행이 상당히 빡셉니다. 일단은 저 상정부까지 올라가서 중간중간을 로프 타고 한번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올라오다 보니까 저기 절벽 위에 하수줄기 같은 게 보이거든요. 황구가 멀리서 보니까 하수줄기 같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자, 맞는 것 같죠? 일단은 저쪽으로 가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수줄기 맞죠? 황구가 살살 캐보니까 그래 크진 않네요. 오늘 다시 묶고 저 우측 절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한참 올라오니까 저기 첫 번째 수직 절벽이 나옵니다. 저기 중간중간에 턱이 있으니까 황구가 저 상층부에 올라가서 로프 세팅해 가지고 저 중간에 턱에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황구가 로프 탈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40m 로프하고 제 안전벨트, 카라비너랑 팔자감기, 연장통, 바로 다 냈습니다. 여기 굵은 참나무가 하나 있으니까 여기다가 로프 세팅해 가지고 지금 이 아래 난간도 있고
그 다음 저 아래쪽에 난간도 있거든요. 지금 이쪽 절벽을 한 3다리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려가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바위 자체가 날카롭기 때문에 바위가 얹혀지는 방향 이런 것도 잘 봐야 됩니다. 바위가 이 날카로운 절벽 사이에 얹혀지면 힘받으면 당 끊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봐야 됩니다. 오늘 절벽들이 상당히 날카롭네요, 보니까. 자, 지금부터 로프 세팅해 가지고 저 절벽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제 로프를 저 굵은 저 상수리 나무에다가 저 뭡니까, 굴참나무입니까, 저기다가 세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간주 나무가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노간주 나무에서 이렇게 기역자로 꺾을 겁니다. 꺾어서 저 아래 절벽으로, 저쪽에 지금 한 자리, 두 자리, 한 세 자리, 이쪽 절벽을 한 세 군데 정도 내려가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내려갑니다. 자, 로프가 한 25m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절벽 난간에서 항구가 고정시켰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수직절벽 난간이거든요. 자, 수직절벽 난간인데, 야, 이런데 도라지가 한 있어 줄만한 자리가 몇 자리 있는데 보이진 않네요. 항구 발디디고 있는 저런 자리, 그 다음에 이런 통벽, 일단은 자원이 좀 있으면 좋은데 전혀 보이진 않습니다. 자, 왔는 김에 여기다가 도라지 씨를 항구가 한 20개 숨겨놓고 다시 올라가서 저 좌측으로 넘어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은 지금 없습니다. 자, 이제 저 우측에 두 군데를 지금 항구가 내려갔다 왔는데 도라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쪽이 좌측에 이것만 보고 또 이 절벽을 건너가서 그 다음 절벽 골짜기에 있으니까 그쪽을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자, 이쪽도, 야, 턱은 좋은데, 일단 도라지는 아직 안 보이거든요. 일단은 내려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로프가 한 20m 와서 로프를 고정시켰습니다. 야, 저 중간에 턱 있는 자리, 저런 자리는 한번 있어줄 만한 자리인데, 전혀 안 보입니다. 야, 도라지라고는 안 보이네요. 어린 것도 하나 안 보이고, 이런 난간에 중간 골 이런 데는 좋은 자리가 몇 자리 있거든요. 전혀 안 보이네요. 자, 더 내려가도 어차피 똑같습니다. 저 아래까지 한번 내려가 볼까요? 상층부 난간이 없으면 저 아래도 없을 겁니다. 자, 다시 올라갑니다. 자, 저 아래 있다가 항구가 다음 절벽으로 가려고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동하고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시죠. 저 아래쪽에 도라지가 있어야 된다 생각했는데 이 위에 도라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삭대 3개짜리가 있고 저 옆에 1개짜리가 있는데 저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삭대 3개짜리 도라지가 있습니다. 통벽이죠. 그리고 여기도 하나 있는데 보다시피 또 통벽 사이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갈라지는 바위가 있거든요. 울지가 않잖아요, 바위가. 그리고 저 위쪽에 하나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뭐 초대물 이런 것은 안 보이네요. 일단은 자원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다음 장소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장소로 넘어와서 저기 굵은 소나무에다가 리드줄을 세팅했습니다. 자, 이 아래에 또 절벽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내려가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 상층부 저쪽 절벽에는 도라지가 있던데 의미 같은 게 이 아래쪽에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내려가 봅니다. 이 회항목 덮인 사이에 항구가 한 30m 지금 로프 타고 내려왔습니다. 야, 생각보다 이 회항목이 지금 꽉 뜯고 있거든요.
회양목 있는 데는 도라지가 없다는데 그것은 100% 정확하지는 않거든요. 도라지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자, 저기 한번 보시죠. 자, 저 건너편에 도라지 삭대 같은 게 있거든요. 정확한 거는 저쪽으로 건너가 봐야 됩니다. 조금 올라가서 로프를 저쪽으로 방향을 좀 꺾어 보겠습니다. 자, 로프 방향을 좀 꺾어서 이쪽으로 넘어가지고 로프를 고정했습니다. 지금 저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한 30m 내려왔거든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드디어 찾았습니다. 야, 이게 도라지 삭대입니다. 이거는 묵은 삭대죠. 자, 묵은 삭대가 여기 있고, 자, 여기 엄청나게 굵은 도라지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양나무거든요. 이 회양목 사이에 이 안에도 삭대가 하나 있죠. 그리고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 저 위쪽에도 두 개가 있습니다. 자, 회양나무에는 도라지가 없다는데 그것은 100%가 아니거든요. 회양나무보다 이 도라지가 먼저 와서 자리 잡았으면 먼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황구가 찾아본 겁니다. 저 옆에 있다가, 야, 회양나무가 너무 많길래 없나 싶어서 좀 더 내려갔다가 여 밑에 한번 내려가서 찾아보고 없으면 올라가자 싶어서 황구가 이렇게 살펴보는데 이 삭대가 지금 워낙 컸기 때문에 요 상층부 요만큼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황구가 찾았습니다. 야, 역시 있을만한 자리는 있네요. 지금부터 이 큰 도라지를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진짜 멋집니다. 지금 벌써 모기가 막 달라들기 때문에 황구가 주변에 장가지들 좀 쳤습니다. 회양나무도 좀 치고요. 이래야만이 시야가 좀 트이고 바람이 트여야만이 모기가 접근을 덜 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 도라지 삭대 굵기 한번 보시죠. 야, 진짜 엄청나네요. 이게 제일 굵은 것 같은데, 이게 어미 같은데 요거하고 요쪽 것도 상당히 굵거든요. 요거 두 개를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황구는 이 밑에가 다 흙인 줄 알았는데 흙이 아니고 바위 있습니다. 바위입니다. 바위 속으로 지금 도라지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최대한 조심해서 작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위로 가는 턱수 두 개는 다 나왔습니다. 지금 이 상층부 턱수는 다 나왔거든요. 야, 도라지가 옆으로 지금 누워 있거든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게 이 바위 속으로 밖에 들어갔으면 작업하기가 힘든데 누워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바위를 깨면서 한번 덜쳐내 보겠습니다. 지금 한마하고 정은 안 갖고 왔거든요. 일단은 바로하고 이거 드라이버가 뒤에 이거 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작업해보고 안되면 위에 올라가서 한마하고 정을 가와야 됩니다. 야, 도라지는 진짜 엄청나게 큰데 이게 완벽히 될지 안 될지 지금 그게 최고 관건입니다. 자, 그리고 비가 오고 나니까 이 지금 흙이 완전 찐떡이잖아요. 이런 흙에서 이 작업이 하기 힘들거든요. 물론 흙은 잘 파지는데 이 잔뿌리 살리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흙이 떡떡 달라붙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조심해서 작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지금 너무 크고 굵고 길기 때문에 황구가 잘랐습니다. 이거 안 자르면 자꾸 처지거든요. 안 그러면 한 이 정도로 더 잘라야 되겠습니다. 자, 계속 작업합니다. 야, 도라지가 굵기는 굵은데 그래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 바위 속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거 될지 모르겠어요. 바위는 일단 깨지는 바위거든요. 그래서 계속 깨고 있습니다. 장비 가지고. 야, 일단은 최대한 더 작업해 봅니다. 바위를 깨면서 지금 도라지 덜쳐내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도라지가 위에는 진짜 엄청나게 굵은데 이 밑에 긴 뿌리가 이 지금 통벽 사이에 들어가 있어서 황구가 빠르고 안 만졌게도 안 되네요. 그래야 잘랐습니다. 잘라다 보기다는 이게 하다 보니까 잘려버렸습니다. 위에 바위를 제끼려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살짝 건드니까 이게 잘려버리네요. 아, 아쉽습니다. 도라지는 어마어마한데 이 완벽이 안 되네요. 자, 이 정도만 해도 됐습니다. 아이고. 자, 이거 됐고 요 다음 거 이것도 한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도라지도 뿌리가 없습니다. 밑에 바위가 얽어지는 바위인데도 아직까지 차고 들어가지는 못했으니까 밑에 이렇게 납작하면서 이렇게 끝입니다. 아, 아쉽네요. 큰 도라지 두 개가 다 아쉽습니다.
일단은 여기도 하나 있는데 요건 놔두고 저 위에서 상대가 있거든요. 저거 한번 작업해보고 나머지는 다 놔두고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것도 큰 거 하나 캤으니까 이거는 뭐 그닥 필요 없거든요. 요거는 그냥 여기 구덩이 판 자리에 다시 묶고 가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 위에 거 지금 상대를 작업하고 있는데 황구가 처음에 내두가 둘 다 떨어져 있길래 야 이걸 두 뿌리인갑다 싶어서 손 안 대려고 하는데 이렇게 캐다 보니까 이게 두 뿌리가 이거 한 뿌리입니다. 이 지금 내두가 이거 서로서로 만나 가지고 이래 올라와 있거든요. 한 뿌리입니다. 자 일단은 보기보다 긴데 계속 조심해서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도라지가 이 아래 뿌리까지 다 나왔습니다. 야 전체 길이가 한 1m는 될 것 같네요. 이 턱수도 상당히 길고 잘 이쁘게 나왔거든요. 황구가 이게 한 뿌리 같았으면 손 안 대려고 다시 묻으려고 했는데 이 보시죠. 이게 아니 두 뿌리 같았으면 묻으려고 했는데 이게 한 뿌리입니다. 한 뿌리에 내두가 올라가지고 이렇게 또 몸통을 만들고 또 이렇게 하는 게 내두를 또 만드는 겁니다. 자 지금 이쪽 턱수하고 이거 턱수하고 두 개를 나와야 되는데 요 두 개만 나오면 됩니다. 계속해서 작업합니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이고 씨 이거 도라지가 밑에 까고 위에 까고 좀 밖에 있었으면 좋은데 밑에 깨처럼 굵은 게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진짜 멋있었는데 좀 아쉽네요. 자 이게 한 뿌리 두 뿌리 같았으면 한국 안 캐려고 했는데 보시죠. 한 뿌리입니다. 내두가 이렇게 보니까 도라지가 보니까 처음부터 두 개씩 생기는 것도 있지만 이 하나가 생겨 가지고 또 하나의 내두를 더 만들고 이렇게 하네요. 이런 종류입니다. 아 진짜 아쉽네요. 자 이제 슬슬 정리하고 올라갈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벌써 내려온 지 1시간 반 정도 되었습니다. 자 황구가 도라지 캐는 자리에다가 흙을 묻고 요 도라지 씨를 한 20개 숨겨놨습니다. 여기도 지금 어린 도라지하고 중급들은 뜨문뜨문 있는데 오늘 몇 개 봤으니까 이런 거는 손 안 대도 되겠죠. 자 이제 저 위로 올라갑니다. 황구가 로프 타고 저 아래까지 한번 내려갔다거든요. 그러니까 로프가 최대한 다이니까지 한 40m까지 내려갔는데 내려가니까 저 아래도 중급의 도라지들이 자원이 꽤 많습니다. 자 오늘 황구는 여기서 한 3뿌리 정도 얻었으니까 그냥 놔두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중급에 납작한 도라지 있잖아요. 그것도 이 자리에 묻었습니다. 묻고 이제 다시 저 위로 올라갑니다. 이 회양목이 있는 데는 도라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양목하고 도라지의 경쟁력에서 도라지가 밀리면 없을 수도 있는데 없는 게 아니잖아요. 황구도 오늘 회양목 이거 보고 패스하려고 했는데 삭대 위로 올라오는 것이 잠깐 실컷 보이길래 오니까 여기 자원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아까 그 제일 굵은 게 완벽히 하게 캐 숨어 있었으면 좋은데 완벽히 안 되네요. 그게 아쉽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 위로 올라갑니다. 자 이제 1시간 반 만에 올라와서 배낭하고 정리 다 했습니다. 황구 물병이 물 마시고 여기 놔뒀는데 여기 굴러가지고 저 절벽 아래로 튕겨나가 뺐습니다. 또 저거 찾으러 또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그냥 철수합니다. 황구 배낭 안에 보조 물병 그 500ml가 있거든요. 그거 마시면 되니까. 자 그리고 이 능선 넘으면 그 우측편에 또 절벽이 하나 있는데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영상도 찍을 만큼 찍었고 도라지도 황구가 큰 거하고 중급하고 해가 한 3-4뿌리 얻었으니까 이 정도면 됐습니다. 자 이제 가장 안전한 길로 해서 하산길을 잡겠습니다. 진짜 한 4일 만에 황구가 산행 왔는데 산행 오니까 이게 연속 5일 산행보다 그 4일 만에 첫 번째 산행이 더 빡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절벽 사이로 해서 슬슬 하산합니다. 자 지금 하산길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같이 이런 산들이 낙석이 굉장히 많은 산들이거든요. 이런 산들이 산행하기에 엄청 힘듭니다. 보면 이 낙석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잖아요. 꼭 보면 도라지는 또 낙석이 있는데 이런 자리에 있으면 좋은 게 나오고 또 작업하기도 쉬운데 꼭 보면 도라지는 낙석 사이에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행은 위험하고 도라지 캐기는 더 힘들고 그런 게 이런 산행입니다. 자, 그래도 오늘 또 뭐 바닥이 지금 미끄럽지만은 노면이 그래도 조심해서 지금 안전한 길로 지금 잡아서 하산하고 있습니다. 계속 갑니다. 자, 이제 황구가 하산했습니다. 저 차 있는데 내려왔거든요. 이제 제 옷 갈아입고 철수만 하면 됩니다. 저기 저 절벽이 저 옆에 절벽에서 황구가 로프 탔는 그 자리입니다. 자, 절벽이 엄청나죠? 회양나무가 있어가지고 황구는 도라지가 없을 줄 알았는데 오늘 반전이었습니다. 빨리 옷 갈아입고 철수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황구가 오늘 절벽에서 가져온 첫 번째 도라지입니다. 처음에는 황구가 이게 두 뿌리는 나눠진 줄 알고 대충 캤지 싶어 대충 캤는데 캐다 보니까 이게 한 뿌리더라고요. 그랬으면 저 턱수 같은 걸 캘 때 좀 더 신중하게 캘 걸 싶었는데 처음에는 좀 훑어보다가 야, 이 두 뿌리 나눠져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뭡니까, 물론 흙이 찐떡이라는 것도 있었지만은 대충 캐다 싶어서 캤는데 아쉽습니다. 저 턱수를 좀 다 살렸으면 저 밑에까지는 다 나왔는데 그게 좀 아쉽네요. 도라지가 길이는 상당한데 굵기가 조금 아쉽습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도라지입니다. 자, 이게 오늘 두 번째 도라지인데 절벽에 내려가서 제일 처음에 받는 삭대가 이겁니다. 삭대 굵기 한번 보시죠. 도라지는 상당한데 이 밑에 게 통벽에 들어가서 황구가 밑에 바위를 건드리니까 이게 얇은 부위 거의 없어. 이 밑에 쪽에는 아마 뿌리가 얼마 없었을 겁니다. 바위를 들쳐내서 살짝 건드리니까 바로 잘려버리더라고요. 자, 약성은 어마어마하겠죠. 자, 이것이 오늘 두 번째 도라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황구가 한 4일 만에 산에 갔다 왔습니다. 근래 산행 중에서 가장 오랜만에 산에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4일 만에 산에 갔지만은 그래도 뭐 간만에 산을 타니까 참 느낌이 새롭습니다. 산도 좀 달라 보이고 사람도 좀 달라 보이고 이 느낌이 좀 틀립니다. 그래 감도 좀 덜하고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일찍 출발했는데 볼통을 한번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며칠 전에 비가 엄청 왔거든요. 그래서 볼통도 오늘 한번 보고 가니까 볼통도 뭐 두 개 다 잘 있고, 겨울에 황구가 받는 거하고 여름에 받는 거하고 볼통이 놓은 자리가 또 틀립니다. 겨울에는 그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이러니까 시야가 굉장히 잘 트였는데 겨울에 또 이 봄에 여름에 또 가보니까 나뭇잎이 또 다 살아나오니까 생각보다 시야가 좀 안 트인다는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렇지만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볼통 자체를 또 전체 다 딴 데 옮길 수는 없고, 그렇다고 그 앞에 있는 큰 나무를 또 한두 개 베어서 또 시야를 또 트일 수도 있지만은 또 그것도 뭐 황구가 봐서는 그냥 놔두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황구가 할 도리를 다 했잖아요. 양집하는 곳에 경사지고 배수 잘 되는 곳에 절벽에 중턱에 볼통을 놨으니까 나머지 벌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벌 저거가 알아서 할 일이지 황구가 뭐 억지로 잡아다가 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복불복입니다. 물론 뭐 이왕이면 좀 더 확률상 좋은 자리에 가면 좋겠죠. 그렇지만은 뭐 보고 나중에 안 그러면 볼통 하나를 옮겨가지고 다른 쪽에 강 쪽에 좀 낮은 쪽으로 옮길지 말지는 그거는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갔는 산에서 황구가 그 회양나무 있는 그 절벽이었는데 보통 사람들이 회양나무 있는 곳에는 도라지가 없다 그러는데 그것은 100%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산이란 것은 도라지란 것은 물론 남쪽에 양지 바르고 배수 잘 되고 바위가 있는 이런 곳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 변수도 있거든요. 북쪽이나 북서쪽, 북동쪽에 좀 습하고 그늘지고 이런 자리에도 도라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사람의 손길을 피해서 개들이 살아남으려고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물론 이주해 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자리를 잡는 것처럼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곳도 있고, 또 의외의 자리에 최강의 도라지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라지라는 것은 식물들이나 그런 자기에 비슷한 종족들, 자기하고 같은 영역에 사는 애들하고 경쟁도 해야 되지만은 그 또 사람하고 또 경쟁 영역에서 또 안 잡히고 또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라지가 원래 남쪽을 가장 좋아하지만은 북서쪽이나 북동쪽, 또 북쪽에 북벽 쪽에도 도라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외의 상황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또 산행을 또 봐야 되는 것이 이거 뭡니까? 산만 보지 말고 이 나무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그림도 봐야 되고 전체적인 산도 봐야 됩니다. 도라지가 있는 그 바위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큰 산의 느낌이나 이런 것도 봐야 되거든요. 남쪽이라서 항상 배수 잘 되고 양지 바르고 또 이 바람이 잘 분다고 해서 건조한 곳이 아니고 북쪽이라고 해서 꼭 습한 곳은 아니거든요. 그 반대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환경 주위의 큰 환경이나 그림의 방향에 따라서 남쪽이 습할 수도 있고 북쪽이 또 건조하고 바람 잘 부는 그런 곳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외의 장소에 또 도라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자연이라는 것은 사람이 모르는 그런 환경에서 또 최강의 산약초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의외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꼭 해양목이 있다고 해서 도라지가 100% 없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황구도 가보니까 해양목이 있는 곳에 전반적으로 도라지가 없지만은 그러나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황구가 또 많은 개체수는 아니지만 또 작은 개체수가 아니면 도라지들이 있는 것도 황구가 본 적도 있고 또 오늘 같은 거 보면 해양목의 그 군락지 속에서 또 한 군데 해양목이 몇 군데 잠깐 없는 그런 자리에 도라지가 또 굉장한 오늘 붉은 도라지하고 또 중급의 도라지 이런 것들이 한 5-6뿌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도라지 자원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물론 사람들이 그쪽으로 안 가고 발길이 안 닿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항상 여러분들이 그 도라지를 보든 산삼을 보든 하수를 보든 항상 그애들이 살 수 있는 서식한 그런 환경도 있지만은 또 의외의 자리에 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또 변수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산행을 하시는 것이 진정한 프로이고 또 뭐 약초물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넓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에 나침반 사용법에 대해서 물으신 분이 있는데, 자, 나침반이라는 것은 일단은 좌표가 동서남북입니다. 이 휴대폰의 그 디지털 나침반도 물론 사용은 되지만 휴대폰이라는 것은 통신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배터리가 없거나 아니면 통신에 장애가 있으면 에러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황구가 봐서는 이 산행에서 디지털에 관한 그런 나침반이나 전자기기 뭐 GPS 같은 것도 물론 좋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이 아날로그에 관한 그런 그 나침반 같은 거 이런 나침반을 볼 줄 아는 것이 여러분들의 산행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나침반은 동서남북이니까 나침반을 사용하실 때는 지금 한국어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데 일단 간단하게 설명하면 일단 특히 2개입니다. 일단은 산행하는 본인은 그 나침반의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산행하는 본인은 좌우로 계속 움직이고 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방향이 계속 바뀌잖아요. 내가 이렇게 45도만 틀어도 방향이 바뀌고 또 바뀌고 이게 막 바뀝니다. 이렇게 틀수록. 그러니까 움직이는 나는 나침반의 중심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일단은 나침반을 사용할 때 차에서 내려가지고 내가 가야 될 산하고 그리고 내 차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자, 내가 일단 출발지가 산 같은 그 차를 대놨잖아요. 산 밑에 차를 대놨으면 차가 내가 가야 될 산하고 그 나침반 좌표를 찍어 보십시오. 산이 만약에 북동쪽에 있고 차가 뭐 남서쪽에 있으면 그 좌표를 내가 있는 곳에서 산은 어느 쪽에 있고 저 산에 일단 기준점 2개를 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차가 되겠죠. 차나 출발지가 기준점이 하나 되고 그 다음 하나의 출발점, 그 다음 기준점은 뭐냐면 내가 가야 할 목표점 이 2개의 꼭지점을 먼저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출발점인 차가 어느 쪽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그 산의 정상이 어느 쪽에 있는지 왜냐하면 일단 기준점을 잡는 것은 일단은 뭐 작은 목표물보다는 큰 목표물, 그러니까 산의 뭐 높은 정상의 봉우리거나 아니면 산 중턱에 뭐 큰 절벽이나 아니면 내 차나 이렇게 안 움직이고 좀 눈에 보이기 쉬운 이런 조형물이 중심 잡기 쉽겠죠. 그리고 내가 어느 곳에 가서도 좀 보기 쉬운 곳 그런 곳을 일단은 좌표를 찍으셔야 됩니다. 찍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산이라는 것은 내가 차에서 바로 내가 그 목표점까지 바로 논스톱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갈 수가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좌측으로 뭐 한 100m, 200m 가가지고 또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좌측으로 200m 올라가서 거기서 또 좌표를 또 찍어야 됩니다. 거기서 좌표를 찍으면 제 A라는 곳은 내 출발지점 차에부터 시작해서 100m, 200m 움직인 곳, 그곳에 또 좌표를 찍고, 그 다음부터 내가 또 올라갈 장소를 또 좌표를 찍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행에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속으로 이 좌표를 다 기억하고 있었는데 기억하기 어려울 것 같으면 조그만 그 노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다가 볼펜 같은 거 하나 있으면 내가 출발지가 뭐 차는 남쪽, 산은 북쪽, 그리고 뭐 동쪽으로 뭐 500m 움직여가지고 거기서 또 북쪽으로 움직이다. 이렇게 좌표를 하나씩 체크하면서 가면
나중에 내려올 때도 그 좌표 보고 내가 정상에 산이나 목표 지점에 가서 하산할 때도 내 차가 어딘지 좌표를 찍어보고 또 내려오면 되거든요. 이게 말로 하기는 좀 힘든데 황구가 하여튼 뭐 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나침 일단 그 뭐 문구점에 가시든 뭐 등산코너에 가시든 일단 나침반을 디지털 그 아날로그 나침반을 하나 사셔가지고 일단 산행에서 출발할 때 내 차가 어느 지점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목표 지점에 어느 지점이 있는지 좌표를 일단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나침반을 가지고 계속 한번 찍어 보십시오. 그러면 나침반을 보는 방법이 자꾸 눈에 익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좌측을 어느 정도 움직이면 방향이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또 내가 좌표를 좀 수정해 가지고 내가 올 수 있는 길도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상에 올라가 능선을 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나침반 방향이 또 바뀌거든요. 그러면 능선에서 정상에 올라가서 나침반 좌표를 또 새로 또 찍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나침반 좌표를 계속 찾으면서 이렇게 차에 있는 곳으로 오는 그런 재미도 솔솔하거든요. 그런 것도 일단은 뭐 위성 지도도 보시고 내 나침반의 실물의 지도도 보시고 이렇게 찍으면서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황구가 말로 하기는 참 힘든데 하여튼 나침반 좌표를 황구가 이렇게 좀 쉽게 설명하려면 황구도 이렇게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하여튼 일단은 딴 건 필요 없어요. 나침반을 하나 비싼 거 필요 없거든요. 사는 거 나침반 하나 사셔가지고 뭐 문구점 가시면 한 5,000원, 10,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황구가 목에 걸고 다니잖아요. 그거 하나 하셔가지고 차에서 출발할 때 자 목표 지점 하나 좌표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차의 출발점 차의 좌표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차에서 바로 목표 지점까지 일직선으로 못 갈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뭐 계곡을 좌측으로 뭐 한 500m 움직이면 500m 가서 또 좌표 하나 찍으십시오. 그 500m 지점에서 좌표를 찍어가지고 정상 좌표 하나 찍고 내 차의 출발지 좌표 하나 찍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마음속에 기록하든지 아니면 조그만 노트에다 하나 기록하면서 산행을 하시면 좌표가 그 다음 좌표 계속 나옵니다. 또 하산할 때도 그 좌표 따라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가로질러가지고 다시만 보고 또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 번씩 계속 하다 보시면 해보시다 보면 이렇게 나침반에 읽어지는 방법 그리고 위성 지도나 아니면 뭐 어떻게 제3의 지점을 가지고 좌표를 설정해 가지고 내가 내려올 수 있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익히게 됩니다. 하여튼 이것을 다음에 다시 한번 한국어 좀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다음 산행은 뭐 도라지 보러 갈지 아니면 산타 보러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산행이 또 스타트 했으니까 이번 주도 또 열심히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